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꽃, 지방의회가 다음 달이면 개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로 도민의 삶을 바꿔왔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더욱더 확대될 예정에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또 반복되는 자질 논란을 극복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지방의회 3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요 과제, 또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시간 보기도 가능하고요.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가 30년을 맞았는데요. 오늘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 현주소는 무용론이 나올 만큼 최악인 것 같아요. 지역민들도 중앙 이슈에만 관심이고 동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가 지방정부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지역 일을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고 행정의 뭉턱이 낮아지는 순기능들이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성숙해지고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요. 민주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당이론적으로 필요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텐데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가고요. 국회 상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더 강한 대의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력이 수도권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역할이 중요해질 테니까 지방 의원들도 정신 차리고 좀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들으면서 발로 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고뇌해 줬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지방의원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줬으면 해요. 네, 지방의회 30년 도민들의 평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전북본부의 김택천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1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택천 대표님.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은 이제 관선이었고요. 예, 지방의회, 그렇죠.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91년에 시작이 돼서 지방자치 부활 이렇게 얘기하고 옵니다. 네. 30년 전 지금 우리가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만큼 달라졌을까? 한번 좀 30년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요. 61년이죠. 예. 61년에 이제 원래 지방자치를 시작해보자 해서 정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예. 시작을 했지만 뜻하지 않게 5.16 군사 쿠데타로 좀 중단이 되어버리죠. 실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참 우리 국민의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 그리고 30년 만에 이제 기초나 광역의회 선거가 좀 구성되어서 재개가 됐고 91년에는 두 차례 선거가 있었어요. 광역하고 기초의원 선출했고 전북에서도 이제 52명의 도의원을 선출해서 이제 임기에 들어갔고 예. 당시 이제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좀 유지됐지만 95년도에 이제 단체장도 새롭게 그렇죠. 선거를 하게 됐죠. 또 선출한 통합 지방선거가 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 모습만 갖추었죠. 예. 내용은 없었고 사람만 선거만 하게 됐던 그런 역할이었고 예. 주민이 직접 선출한 동네 의원이 지방정부를 감시한다. 또 광복 후에도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시행됐을 때에도 지방의원 선거가 가장 먼저 치러졌고 예. 87년도에 개헌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을 때에도 지방의회 선거가 단체장보다도 먼저 실시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행정보다도. 예.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91년을 부활의 시점으로 보는 이유도 이제 이런 이유죠. 지방의회가 먼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자치를 준비하는 시발점으로 의회부터 선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 역사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남규 대표님, 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 하면 이제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우리 직접 주민의 손으로 뽑는다. 네. 그렇죠? 이제 선출직.
네.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네. 이제 그 교육감 선거까지 왔습니다만. 자, 그런 면에서 의회가 조금 더 대의기구로서 주민을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뭐 예산 관련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예. 이 이제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권력은 나눠놔야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예. 독재화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와 입법부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 똑같이 선출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첫 번째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 흔히들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뭐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피부로 와닿고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막강한 권한, 인허가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를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느냐. 그러니까 정책이나 예산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주민의 뜻에 부합되게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이나 그 동네에서 주민들의 의사 형성을 하고 이게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계속 아까 인터뷰 시민들에서도 나오지만 워낙 지방의원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은 이 원리대로 보면 지방의회의 무용론보다는 지방의회를 어떻게 계속해서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과 행정으로서 이제 삼권 분립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사실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면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으로 내려면 이제 도지사, 시장 군수와 도의원, 기초의원이 있어서 그 관계로만 놓고 보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행정 못지않게 의회도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선거 때 보면 항상 쏠림 현상은 행정 쪽에 있다는 것은, 글쎄요, 이미 언론에서부터도 무게중심을 너무 행정에 두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이긴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현행체제를 강시장 약의회 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밖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뭐 의회에서 뭐 시정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있는데 예. 사실은 지방의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죠. 조례인데, 지역의 조례인데 사실 조례는 건 법률의 하위 개념이라서 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맘먹으면 의원들 설득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시장이 마음을 먹으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어떤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사실은 뭐 꼭 반대해야 될 100%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예. 뭐 약간 타협하거나 설득하면 또 그 강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의 의도대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서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약하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송지용 전북도 의장, 김재시의 김영재 의장 전화 연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과 의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김택천 대표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독특한 경우가 몇 가지 나왔었잖아요. 예. 의회에 계시다가 또 행정으로 들어갔다 할지 비서로 들어갔다 할지 이런 역할이 보면 얼마만큼 의회에 대한 한계를 느꼈으면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참 의회가 제기를 못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공공성을 내부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 상부에서 자기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선배들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아무래도 다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문제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 제도가 독립만 좀 시켜준다고 한다면 목소리라도 좀 살을 텐데 예. 목소리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의회가 지역 공공성을 좀 확보해내는 예. 그런 제도적인 자체 노력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예. 지역의 정당에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예. 의원들 자체적으로는 못 잡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계가 그리고 있군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죠. 정치적 특수성인데 일당 독점 체제. 그러니까 시장 군수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같은 당이고 그다음에 거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만 보더라도 도의원 39명 중에 36명이 지금 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뭐 경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밉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다음 선거에도 예, 예.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알겠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도 사실 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뭐 시간이 지금 김재식 의회 의장을 전화 연결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동안에 잘했던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참 제가 방송에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뭐 김재식 의회, 정읍시 의회 할 것 없이 이러한 일들 이걸 지금 참여연대 전북 시민연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좀 그 부분을 짚어주시죠. 네, 어쨌든 시민들에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선거까지 해가지고 의원들을 뽑았는데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예전에 뭐 그 의정 활동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기관에서도 뭐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분 발언 출석률 그다음에 조례 발의 건수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 정량의 조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리 의원은 그러니까 훤히 알고 있는데 5분 발언도 많이 했고 출석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좀 다르긴 한데 과연 예. 이런 통계가 없어요. 도내에서 조사하고 이래서 출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5분 발언 그다음에 의회별로도 좀 그 하위 그룹에 속하는 의회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 정도를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요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에서도 현역 그 단체장의 의원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략적인 평가가 아마 그런 데서도 네. 의정 활동을 잘했느냐. 물론 예, 이제 예. 언론에 나온 비리 문제나 이런 건 특수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출석은 잘했는가 이렇게 이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주민들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이 과연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예. 의정 활동 평가라고 하는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평가와 더불어서 지방의원들의 욕설, 불륜, 음주운전, 겸직 논란, 집행부에 대한 갑질, 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김재식 의회 김영자 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재식 의회 최초 여성 3선 의원이시고 의장이 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의장 자리 아주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뭔가 네. 책임 있는 자리로서 다른 기초 의회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 무거운 그 자리에서의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 의장 김영자입니다. 지난해 저희 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그 빠르고 올바른 길이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의장에 취임하고 저희 시의회는 그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특히 그 의정 활동의 핵심인 입법 활동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그 일상 사각지대 곳곳을 조례로 메꾸고요. 또 이제 앞으로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김제 발전과 시민의 예.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이런 반성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긴 합니다. 물론 김영재 의장님의 개인의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 이제 그런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누구보다 의장님 의원으로서 함께 이 사안을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주민 소환에 직면했고 의장이 이제 사퇴를 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 때 역시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부분,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어떤 의원들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노력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그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의원들 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그 한마음 한뜻으로 김제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의 아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화합과 상생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김제시 의회가 몇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정원은 14분인데요. 예. 지금 현재는 11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많겠군요. 네네. 예. 자, 강행정약의회라는 표현을 김남규 대표님 쓰셨는데 의회와 행정 구조 속에서 삼선 의원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요. 예. 강행정약의회, 그러니까 행정과 의회의 관계 속에서 삼선의 네네. 의원이시잖아요. 네네네. 경험 속에서 이 부분의 관계,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 내지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제가 여성 의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의회를 진출하는 것은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예. 저도 비례라는 의원을 거치고 이렇게 삼선에 도전해서 의장이라는 게 막중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예. 저희 그 행정하고도 저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예. 저희가 뭐 대안을 제시할 건 제시하고 또 견제할 것은 하면서 행정 간에 서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의원들의 뭐 이러한 불륜부터 시작해서 여러 좋지 않은 사례들 네. 상당히 뭐 겸직 논란 또 집행부에 대한 갑질 등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네. 더 기초의회 의원들부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흘러왔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발전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들께 송구한 네. 마음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채찍질을 좀 하시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네.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초의회가. 저희 기초 의원들의 이제 자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그 기초 의회의 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더 노력을 하고 뭔가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해서도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그래서 의원들이 요즘은 거의 의원님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소통을 합니다. 예. 의장단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렇죠. 김제시 의회가 엄청 그 이미지 실추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지금 안정돼 가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진짜 뼈아프게 성찰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뭐 의회 김제시 의회 뭐 의원님들 관련되지 않은 의원님들도 있다 하지만 예.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책임이다 생각하고 예. 서로 뼈 깎는 그 고통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전반기 김제시의 의정 활동 이제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 후반기 지역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제는 네. 뭐 새만금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동서남북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산단 문제 여러 가지 행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가운데 의회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현안이라면 현안인데요. 저희 김제시도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엄청 침체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1965년 그때 2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인구가 현재는 8만 2천 명에 불과한데 예. 앞으로 우리 그래도 김제시는 좀 미래가 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뭐 동서도로, 남북도로, 또 신항만 등 저희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100만 평 규모의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었거든요. 예. 현재는 제2산단이 계획 중에 있는데
특히 또 특장차 전문 그 백구 농공단지도 있고 민간 육종 연구단지 등 첨단 산업하고 농생명 산업도시로서 변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김제시 의회는 김제시가 새만금과 신산업을 지역경제 새로운 주축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여 우리 활력이 넘치고 또 생기 가득한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이 행정에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는데 의회를 좀 더 조명하고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초의회 우리 김제시 의정을 이제 이끌 김영자 의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제시 의회 김영자 의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선 말이죠. 뭐 저희가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있습니다만 김제의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김영재 의장을 전화 연결했고 김택천 대표님 좋은 역할을 하는 기초의원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예천군 의장 그렇죠.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시끄러웠던 그런 의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셨어요? 의회의 모습을. 어디에 가서 이쪽의 의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솔직히 그런 기분이었고요. 오히려 더 고온 신문 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좀 발표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의회 같은 경우에도 더 있기는 하죠. 예. 익산도 좀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고 완주군도 그랬는데 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방청 금지 결정도 한번 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익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결이나 인터넷 방송을 중단해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례도 좀 있었지만 몇 군데는 양평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연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을 하면서 코로나19에 쓰도록 그렇게 오히려 예산을 바꿔준 것도 있고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수조정 회의까지도 모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청소년 의회라고 하는 걸 좀 구성해 주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의회 민주주의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발전에 횡성 한우가 있기 때문에 한우 발전 기본 조례까지도 제정을 해서 우리 횡성군이 뭘로 먹고 살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오히려 해외를 찾아다니면서 했었던 그런 결과에서 또 가까운 임실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분야의 조례를 좀 우리 지역 내에서 독특하게 먼저 시작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비어있는 혁신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공부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거죠? 김남규 대표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 스타도 나오고 국정감사 스타도 나오고 사실 이제 기초의원들도 잘만 하면 인정받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선거 때 보면 말이죠. 도지사, 교육감, 뭐 시장군수 그리고 이제 도의원, 기초의원 선거 투표를 많이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맨 하위에 있는 그런 개념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심에서 밀려난 그런 상황에서 시작부터 어찌 보면 기초의원들이 좀 밀려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보면 가장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고 군의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30년의 시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선되거나 발전된 모습이 저도 언론에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태천 대표님 이제 분권운동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나 공무원들은 분권을 그 중앙정부가 하던 그 행정의 일부를 위임하는 걸 분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권과 자치는 같이 가는 건데 행정의 시각, 서울의 시각, 중앙의 시각은 그런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국회의원은 정부 영역에서 이제 감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해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분권과 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중앙 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약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방 의원들도 가면 굉장히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도 많고 활동량도 많고 그러면 주목을 받겠죠. 왜 시장 군수는 주목을 의원보다 더 받느냐? 권한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 동시 지방선거가 후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요즘 이게 주거 형태 같은 경우도 과거 막 몇십 년씩 사는 동네 개념이 아니라 자꾸 주거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동네 개념에 그래서 동네 시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거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원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심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이러저런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지방의원들을 비난하고 있기도 하지만 물론 제가 뭐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현상까지 보면서 이 자치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방의회 회의론, 무용론,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의회 존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원들은 역시 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행태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에 좀 강하게 좀 주문을 좀 해주신다면요, 김택진 대표님. 의회가 실질적인 자기 메뉴를 못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김명자 우리 의장님 계셨다면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출마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매니페스토를 작성해 보셨는지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난 이렇게 이 사업을 몇 년 안에 이렇게 한번 진행시키는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지 자기 상임위가 이것이니까 이것보다도 상임위를 옮겨가면서 이제 맡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아까 김제 같은 경우 무슨 공단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 공단의 여건들이 보면 경기도의 여건하고 우리 이 새만금 유역의 여건하고 굉장히 틀리거든요. 김제 산업단지 말씀하시죠. 그렇죠. 사업체 장인들한테 물어봐도 이 물류비가 여기 오면 더 들어가는데 차라리 좀 비싸더라도 경기도에 있겠다. 이런 건의에 대한 답변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는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소비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비자는 유권자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뭘 요구하고 있고 뭘 바라는지라고 하는 나는 이런 요구조사나 모니터링 한번 해봤는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 그분들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치 소비자예요. 정치 소비자면 우리 지역에 대한 또 정치도 바라고 있고 정책도 바라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면 우리 집 골목 앞에 뭐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치경찰도 나왔는데 자치경찰 할 때는 적어도 우리 골목길이 우리 아가씨들 다니기 굉장히 무서우니까 차라리 자치경찰대를 일부 문제점 있는 그런 골목에다가 배치하는 뭐 이런 걸 할지 시민들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 정책의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더 보태면 그 정말 주위에서도 좀 답답한 게 아까 공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출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보다 더 몰라요. 이 일부 출마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산의 주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를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결산 의회들하고 아마 7, 8월 정도에 이제 재정 공시가 날 겁니다.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되는 거니? 각 부서에서는 다시 내년도 예산을 안을 계속 올려요. 그래가지고 11월 정도에 이제 의원들이 그 최종 예산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주기라고는 언제 결산이 돼서 언제 계획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뭐 이 급한 일이니까 빨리 시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성격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계획성, 합리성 또는 통제성들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행정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조차도 공부를 않고 오로지
입당 원서 받고 오로지 공천에 목매이는 정치 환경, 예. 뭐 기타 등등 하여튼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라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전화 연결할 텐데 오늘 지방의회 3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대표 그리고 전국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의 김택전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송지용 의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많이 바쁘시죠? 네네. 예.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좀 초대를 했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지방의회가 먼저 부활해서 30년이 됐습니다. 네네. 30년을 맞아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히나 이 기초광역 전체를 통틀어서 의장을 맡고 계시는 의장님으로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건 그 지방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뿔뿔이에.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89년도에 지방자치가 91년도 지방자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91년도에 이제 전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책임과 좀 견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했었는가. 예. 그다음에 또 도민들, 즉 우리가 보면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그 실천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는 좀 시기거든요. 지금 30주년이라는 의미가요. 예.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채우고요. 좀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공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보다 4년 먼저 선출직으로 네네. 지방자치가 시행이 돼서 더 많은 이제 경험과 공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현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관계 속에서 의회에 39명의 의원 그리고 이제 도라는 행정 이 관계 속에서의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자체 좀 평가를 하신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7월 1일이면은 의장 직책을 맡은 지가 1년 되는 시기거든요. 예. 그때 제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전라북도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이 지금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뭐 집행부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큰 뭐 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예.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의회가. 예. 그리고 예.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꾸준히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한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1대 지금 전라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계신 송지용 의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제 질문보다는 오늘 두 패널 분과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남규 네네. 대표님과 김택전 대표님 나오 네네네. 계신데요. 먼저 네네. 김남규 대표님 인사 나누시고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뭐 지금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 30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좀 뜬금없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어쨌든 지방의회 역할도 중요한데 지역이 자꾸 소멸돼가고 네네.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의회가 정책적 어떤 역할로 좀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네네. 저 동의하고 이거. 구체적으로는 네. 뭐 요새 뭐 전기차라든지 산업의 변화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국내외 그 이런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네. 그런 연구기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네. 외부로부터 초청도 좋고 네네. 지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행정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경직돼 있잖아요. 행정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의회가 먼저 그런 걸 토론을 한다든지 네. 뭐 보고서를 낸다든지 네네. 뭐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기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그 사회자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 겹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요. 인구 정책에 있어서 부서가 집중과 선택을 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조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근데 출산에 대한 정책을 평가뿐이지 그 출산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평가 나온 것은 출산의 인구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청년들이다. 그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정규 여건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집행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소멸의 위기에 있는 전라북도가 물론 하루아침에 인구를 늘어날 수는 없지만 구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가 청년들을 외부로 지금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인데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어도 중견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 뒤졌던 산업 구조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실기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수소, 탄소, 그다음에 AI, 드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라북도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회가 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었다는 말씀에는 여러 이제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99%가 중소기업인 전북 현실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또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면 네네. 역시 또 다른 분야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떠나는 네네.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질문으로 김남규 대표님 질문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거나. 예. 예, 어쨌든 그 이해충돌 관련 네네. 윤리강령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하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좀 시민들이 좀 멀리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비위라든지 윤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네네. 윤리 강화 측면에서는 의장님 어떤 네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나마 그 전라북도에서는 그 지방의회 의원 자정노력과 윤리위원회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 57조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발의하기 전에 전라북도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15년, 19년도에는 상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건수를 살펴보니까 한 서너 건 정도는 징계를 했더라고요. 다만 도민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둘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65조에 맞춰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김택신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택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저는 우리 전라북도를 둘러싸고 있는 예. 행정의 변화가 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충청권에서는 국회를 가져온다고 지금 굉장히 잔치를 벌이고 있고 대구, 예. 경북도 메가시티 한다고 하고요. 네네. 부울경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 광주는 벌써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전북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이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강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중에 우리가 전라북도는 강소권으로 좀 이렇게 그 건의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전라남도와 광주에 애속되어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기구, 예를 들면 나눴던 것들이 전라북도가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전라남도 광주에 한 47개, 50개 정도 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중앙정부의 그 조직이 한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와 광주가 이 호남권이라는 그 명분 아래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중앙정치권, 지방정치에서도 다양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회하고 전북일보나 일부 언론에서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주위가 메가시티로 나갈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인구 그렇죠. 분산이 나올 우려가 있는데 이런 조사도 나와 있고 또 모니터링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떠나지 않게 머물러 두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게 몇 가지가 필요할 텐데 너무 많은 것보다도 전북하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한 두세 가지로 좀 잡아보는 이런 것도 또 이제 공론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회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별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회별로 맡길 것이 아니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매월 한 번씩 그 자리를 가지고 지역 현안 문제, 그다음에 도정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화가 되어 있을 때 자이든 타이든 전라북도가 낙후되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후대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이 절박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중에 수소, 탄소, 재생, 뭐 이렇게 AI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SOC 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좀 소외됐던 것들을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방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 차원에서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정 연수센터에 설치 좀 적극적인 모습이시고, 네네.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금 지방의정 연수센터 TF 단장을 좀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런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의회 의원의 어떤 교육 강화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강화된다고 보시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공부를 좀 의회 의원님들이 좀 부실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쪽에 편향되게 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의원 정도 되면은 기초의회에서 좀 단련된 분들이 오셨으면 좋은데 또 도의회로 바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의회에 이를테면 같이 일을 하기는 과정에서 조금 그 조력이 필요한데 의회 시스템상의 조력이 좀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유일하게 지금 다른 국회에도 지금 교육연수원이 2개나 있습니다. 예. 300명 국회의원이. 근데 전라북도 포함해서 그 광역의원이 829명이에요. 대한민국에. 예. 기초의원은 2,927명이에요. 이거 전부 합치면 4,000명가량 되는데 예. 이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 지방 의장협의회에서 지방 의정연수센터 TF 단장을 맡아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지금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왔던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거기다 우선 TF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의원들과 의원들을 조력하는 공무원들까지 합치면 얼추 한 10,000명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곧 준비하고 있고 올 연말 안에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고 좀 더 나아지는 도의회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잘한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의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또 의회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 또 전문성의 강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주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이 전국에 뭐 한 4,000명 가까운 의원들, 전라북도만 해도 상당히 도와 14개 시군을 합치면 200한 5-60명 되나요? 이 상당한 많은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지방자치 30년 부활 과정 속에서 느끼신 바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택전 대표님.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전부개정이라는 말로 통과가 됐는데 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다시 시행이 돼요. 예.
여기에 대한 공부를 우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또 이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하위법이 7개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예. 지방분권 특별법도 통과돼야 되고 주민 조례 발안법도 나와야 되고 중앙과 지역의 협력 협의회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훈련법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지난번에 통과되었던 지방자치 전부 개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 주민자치는 또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예. 이게 지역민주주의나 시민민주주의나 자치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의회민주주의만 살아남아 있고 예. 우리 김남기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집행했던 걸 이제 내가 지출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좀 준비해보는 예. 우리 전라북도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니페스토도 그런 형태이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중앙에서 거시적인 또 공부만 하신다면 무슨 공단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수소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벌써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하고 현실을 매칭했을 때 이게 현실감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어서 예. 지역산업 우리가 원래 잘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음식하면 우리 전라도에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는 음식창의 도시 완주군이나 일부 같은 경우에는 노컬푸드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순창의 고추장, 아까 김제에도 식품 단지가 있고 이러는데 이걸 묶어내는 음식의 세계화나 또 음식의 경쟁력이나 우리가 한옥마을에 1년에 1,000만 명이 왔다고 했을 때 거기도 우리가 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좀 그렇듯이 원래 우리가 잘했던 것도 나는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기회와 환경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김남기 대표님 뭐 속 시원하게 이 자리가 이제 터놓고 말합시다니까 사실 의원 4년 하면서 말이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역구가 작긴 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흔히 지금 뉴스에서 좋지 않은 사례로 보도되는 게 이제 재량사업비 이 1인의 의원에게 주어지는 행정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생색내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얼굴을 좀 더 알리는 것이 4년 후에 또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그 등식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재조명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속사정은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고 보기에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뭐 함량이 떨어지는 뭐 의원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의원은 근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오래가서 그래서 뭐 과거에 전주시 의회에서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의무 휴일제를 근데 사실 제정했죠. 법률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폐지가 됐다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서 의무 휴업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법을 어겨가면서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법까지 개정한 어떻게 보면 지방 의원들이 만들어낸 법 개정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생활에서 조례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658개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 474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언론에서 보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인권보호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조례 지방법으로 해서 이런 걸 계획을 만들어내게 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쪽을 보면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조례 뭐 이런 것처럼 시장이나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돈을 쓸 때 예산을 쓸 때 사실 조례의 근거, 지출 근거가 없으면 말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지방의회에 있어서 사실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 물론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회자돼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 좀 더 촉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택천 대표님, 예. 의회 주문을 해주신다면. 그런 사례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을 만들기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없었던 예. 상황이었는데 중앙이 법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이 진안과 완주 일부 지역에서부터 공동체 운동이었었죠. 그렇죠. 옛날에 종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정신을 한번 다시 한번 뿌리 내려보자라고 했고 청년 일자리도 되기도 했고 예. 각 마을이나 광역마다의 사무장을 2년이나 3년 정도의 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도 알고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행정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2, 3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또 상승 효과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중앙의 농림부가 받아가서 그랬듯이 나는 적절하게 일종의 의회에서도 그런 저항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다, 정책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중앙과 접촉도 하지만 지역에서 먼저 실행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과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다문화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150만 명이에요. 예. 그분들은 결혼도 했고 국적도 가지고 있고 선거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행정 조직이나 우리 지역의 조례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시민 공부이고요. 지역 공부이고 지역학을 배워놓으면 예. 그게 바로 전국적인 경쟁력이기도 하고 또 세계화시킬 수도 있는 예. 그런 자본들이 나온다. 예, 의회 힘이 작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들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창구가 의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의회에 좀 관심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김택천 대표님. 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느 당에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당으로 바꿔주시기도 했는데 예. 종전의 촛불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정치인들이 만들어냈던 건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이젠 촛불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던 가장 우리 시민들의 적절한 목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남규 대표님. 예, 의원들이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야죠. 그 주권자의 당연한 행위고요. 전체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사실 군부나 뭐 권위주의 정부 때는 지방의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주권 또는 시민주권이 확대되어가는 과정, 민주주의가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발전 역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몇 가지 거슬리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죠. 입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3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지방분권기관 국민행동 전북본부의 김택천 대표 그리고 참여자치전부 시민연대 김남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헌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